안녕하세요, 휘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끔 오는 알쭈라는 카페에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 하나도 몰랐고 수능도 6등급이었고 해외 경험도 거의 없던 제가 어쩌다 유학까지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 들어 유학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는 분들, 곧 유학 시작하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너무나 허접한 얘기라서 오히려 제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감이 좀 생기셔서 와, 이런 애도 그럭저럭 유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실 거예요. 지금도 사실 불안불안한 영어 실력으로 벌써 3학년이 되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회사 들어가서 업무를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영어 실력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영어 좀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가끔 들리는 제 영어 발음을 듣고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좀 공부할 때가 됐는데 더치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 내서 영어 고급 표현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유학에 눈뜨기 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에는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특히 영어에 영자도 몰랐고 배울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방 대학교 갔다가 다른 목표가 생겨서 그마저도 그만두고 직업학교를 다닌 후에 졸업을 대충 하긴 했는데 이게 왜 대충이냐면은 자격증 뭐 따면은 학점을 추가해준다 해서 수업을 적게 듣고 대신 그렇게 속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졸업까지 했는데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카페 알바하는 게 너무 편했고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쁘게 가꾸어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비빌 자신감이 없었고 뭐부터 배워야 하는지 내가 뭘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연애도 하고 알바 나가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그렇게나 이룬 거 하나 없이 커리어 하나 안 쌓고 그 20대 초중반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도 좀 미스터리예요. 아무튼 어느 날 엄마가 돈도 보태주시고 제가 알바로 돈을 좀 모아서 첫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납니다. 그것도 한 달. 저는 MBTI가 완전 제2 계획형이면서 해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 계획했어요. 심지어 구글맵 스트릿뷰로 혼자 막 시뮬레이션까지 했어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여자 혼자라서 겁도 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유럽 여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거든요. 평생 알바만 할 것 같으니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현실적으로 미래에 내가 유럽 여행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총 여행 루트가 로마, 그 근교 여행지들은 이름은 다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유럽에 푹 빠졌어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도로에서 차들이 보행자들을 쉽게 양보해주는 것조차 그냥 모든 게 낯설었고 그런 친절들이 평일이면 그 현지인들도 일하랴 지치고 예민할 법도 한데 모두가 참 스윗했고 오후 5시부터는 애기들 데리고 나오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쥐뿔 모르는 제가 봐도 일단 라이프 밸런스가 있기는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유럽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절대 아니었고 해외 살아본 적도 없는 저였지만 그냥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뿐이었어요. 그냥 꿈만 꾸는 거. 왜냐면 영어도 잘 못하니까 뭐 하이 헬로 이거밖에 못하는데 how are you도 왜 how are you라고 하는지도 모르던 때인데 왜 how are you라고 하지? 막 그냥 어떻게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의 표현인 건지도 모를 때였고 밤에 유럽에 돌아가서 숨쉬는 꿈만 꾸어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절대 제 자신이 거기에 산다는 희망조차 가진 적 없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친구의 존재가 영어를 괜히 이제 좀 배우고 싶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친한 언니가 자기 주변에 친한 동생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유학을 훌쩍 떠나서 현재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용기와 함께 북돋아주면서 갑작스레 에딘버러로 런던도 아니고 에딘버러로 어학연수 4개월을 계획하고 떠납니다.
이때 제 나이는 이미 20대 중반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고 그럴 때였어요. 에딘버러는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총 집합한 4개월이라고 보면 돼요. 첫 내가 외국에 살아본다는 그 설렘, 다양한 외국 친구들과 섞여서 대화하고 펍에 가고, 호스트가 그 첫 번째 호스트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밤 12시에 경찰 4명이 막 들이닥치고 새벽에 도망쳐서 울면서 짝사랑하던 애랑 펍에서 새벽 3시까지 맥주 마시고, 새 에어비앤비 문 밖에 갇힌 사건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았던 그런 어학연수였는데요. 그러고 보니 문 밖에 갇힌 적이 좀 꽤 있네요. 아무튼 이 에딘버러에 있었던 스토리는 궁금해하신 분들이 생기면 수요가 있으시면 그럼 제가 하나 영상으로 만들게요. 근데 궁금해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영어 실력이 여기서 좀 풀립니다. 어쨌든 어학연수를 가긴 갔으니까, 그리고서 네덜란드에 사는 친구의 자극으로 저는 네덜란드 유학을 결심하고 바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IELTS 한 달 고급반을 가서 왕복 2시간 거리를 강남까지 매일 아침 가서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수업 4과목을 모두 듣고 점심 해결하고 다시 또 거기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그래 봤자 한 달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해요. 내가 그렇게 한 달이라도 뭔가 빡세게 한 게 있었다는 게. 그리고서 IELTS 평균, 제 점수 평균 6.5점 받고 네덜란드 학교 입학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학교와 인터뷰도 보고, 그렇게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8월 1일부터 학생 숙소로 들어가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별거 없죠. 혹시 이미 시작부터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 해외 경험이 좀 더 있으신 분들, 혹은 나이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은 20대 초반이시라면 적어도 저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고 시작하실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기준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영어, 수업 못 알아들을까봐, 그룹과제 하는데 민폐될까봐, 영어 실력이 안 늘어서 졸업 못할까봐, 이런 것들. 물론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불안을 자극하는 원인들이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에 잘 못 끼면 외로움을 막 지독하게 느낀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잘 안 탄다는 게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향수병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 밖에도 치안이 걱정이신 분들도 계시고, 친구 없을까봐 혹은 인종차별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막 휩쓸리지 않고 여기서 유학을 시작하게 된 그 본 목적만 까먹지 않으시면 모든 일들이 다 사소한 일들이 돼요. 사소한 일들. 1학년 때 이상한 애들이 같은 팀이었는데 그룹 활동에도 안 끼워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줄 아냐? 이런 마인드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너무 어린 애들이었고,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린 애들이었고, 그런 유치한 애들한테 감정 낭비하려고 유학 시작한 적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허접한 저도 유학을 합니다. 식재료 구하러 장을 보고요, 학교를 가고요,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과제를 하고, 다음 이사갈 숙소를 또 찾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정신없다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하면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신기한 건 뭘 하든 도움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카페 알바를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되게 익숙한 느낌으로 카페 알바 면접을 되게 당당하게 봤더니 바로 뽑아주셨거든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생계비에 참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별거 아닌 제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별거 아니어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